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기업이 있습니다. 섬유로 시작해서 무역, 에너지 사업까지 시대가 변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생존해 왔죠. 그런데 2025년 이 기업이 과거의 유산을 거의 다 벗어던지고 인공지능 회사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최신 투자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서 저희도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이 거대한 변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그 실체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모두가 알짜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SK 렌터카를 매각한 결정주에는 어떤 진짜 전략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언뜻 보면 좀 나빠진 것 같은 이 재무제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신호는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분석을 좀 넘어선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거대 조직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또 재창조하는지 그 아주 생생한 사례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매출 감소나 이익 변동 같은 숫자 너머에 숨어 있는 구조적 변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보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주력 사업이던 SK 렌터카 매각이었어요.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였을 텐데요. 그걸 포기하는 건 정말 엄청난 결단처럼 들립니다. 시장에서는 아니 가장 알짜 사업을 왜 파냐 이런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결정의 진짜 속내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알짜 사업이라는 말도 맞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렌터카 사업은 본질적으로 자산 집약적, 그러니까 에셋 헤비 사업이거든요. 자산 집약적이요? 네, 수만 대의 차량을 계속해서 새로 구매하고 또 유지해야 하니까 필연적으로 막대한 차입금, 즉 빚이 필요하죠. 뭐랄까, 사업을 키울수록 빚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랄까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돈을 잘 버는 것 같아도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SK 렌터카를 매각하면서 SK 네트워크스는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연결 차입금을 장부에서 한 번에 덜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청산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외과 수술이었던 거죠. 아, 2조 5천억 원이요? 네,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300%를 훌쩍 넘던 부채 비율이 순식간에 약 159%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매각 대금으로 8,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빚을 대폭 줄이고 미래 투자를 위한 실탄을 두둑이 챙겼다. 아, 이게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었군요. 듣고 보니 자동차 정비 사업인 스피드메이트나 무역 사업인 글로와이드를 별도 회사로 분리한 것도 같은 그림의 일부처럼 보이네요. 이건 그냥 조직 개편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네, 같은 맥락의 전략적 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교과서적인 말을 실제로 실행한 거죠. 각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경쟁력을 치우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특히 글로벌 경기에 따라 실적이 널뛰게 하는 무역 사업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죠. 그 위험이 모회사인 SK 네트워크스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도록 일종의 방화벽을 친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하고 좀 둔한 항공모함 함대를 해체하고 각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날렵한 구축함 함대로 재편한 느낌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제 SK 네트워크스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볍고 빨라진 몸으로 AI라는 새로운 목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몸을 가볍게 만들고 확보한 그 막대한 실탄으로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를 보면 온통 AI 이야기뿐인데 이게 그냥 유해를 따라가는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크게 AI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라는 두 개의 구체적인 축으로 아주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몸과 두뇌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 거죠. 몸과 두뇌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몸챙이 하드웨어부터 볼까요? 세계 최초의 웰리스 로봇이라는 나무 X-A1.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게 그냥 로봇 청소기 같은 그런 가전제품은 아닌 거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로봇은 집안을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면서 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비접촉 방식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심박수나 호흡 같은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잠깐만요. 로봇이 제 심박수를 체크한다고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과거의 가전제품은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만 수동적으로 작동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엑스는 스스로 사용자를 찾아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케어라는 아주 능동적인 반려가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었어요. 기계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구성원이라는 컨셉인 거죠. 와, 컨셉은 정말 미래적인데 가격을 보니 300만 원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선뜻 지갑이 열릴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정말 팔리나요? 시장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그게 바로 시장을 놀라게 한 부분입니다. 모두가 반신반의했는데 출시 초기에 무려 2,000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물론 이게 뭐 대중적인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이르죠. 하지만 300만 원짜리 신개념 제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초기 수요가 확인됐다는 건 SK네트워크스가 단순 가전 렌털 회사를 넘어서 고부가 가치 AI 하드웨어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시장에 증명한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에요. 신제품에 열광하는 얼리어답터들의 반응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이라는 몸체를 움직일 두뇌, 즉 AI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해보죠. 데이터 전문 기업 엔코아 인수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어요. 2023년에 인수한 엔코아는 SK네트워크스의 AI 두뇌이자 중앙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수십 년간 통신 유통, 렌털, 호텔 사업 등을 하면서 쌓아온 방대한 고객 데이터가 있었지만 이게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엔코아는 이 데이터들을 한데 모으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가령 워커힐 호텔에 투숙하는 고객이 있다고 해보죠. 엔코아의 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하면 이 고객이 과거 SK매직 정수기를 렌털할 때 어떤 물 온도를 선호했는지, SK 렌터카를 이용할 땐 어떤 차종을 주로 빌렸는지 같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이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객실 온도를 미리 맞춰놓는다거나 그가 선호할 만한 레스토랑을 추천하는 맞춤형 AI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죠. 와, 그건 정말 경험의 차원이 달라지겠는데요.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선, 즉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두뇌가 최근 2025년 3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AI 투자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고 AI라는 새로운 몸과 두뇌를 장착하고 있다는 큰 그림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보면 매출은 전년보다 11.8%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57.8%나 급감했어요. 솔직히 이것만 보면 회사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부지점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함정이에요. 이 숫자들을 제대로 해석해야 SK네트워크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장통이라기보다는 의도된 체질 개선의 결과거든요. 의도된 결과라고요?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먼저 매출이 줄어든 것부터요. 네, 매출 감소는 사실이지만 이건 계획된 다이어트의 결과예요. 앞서 말했듯 덩치는 크지만 이익은 거의 남지 않는 무역사업 거래를 대폭 줄였고요. 무엇보다 SK 렌터카의 조단위 매출이 통째로 빠져나갔으니 전체 매출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덩치는 줄었지만 실제로는 군사를 빼고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에서 원가를 뺀 실제 이익인데 이건 오히려 3.1% 증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업 구조가 저마진 사업을 덜어내고 고마진 중심의 아주 건강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그렇군요. 영업이익도 한번 보죠.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6% 늘었는데 3분기 실적만 떼어놓고 보면 또 줄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유도 아주 명확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야심작 로봇 나무엑스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3분기에 집중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용 소모가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로 봐야 정확하죠. 새로운 가게를 열 때 인테리어하고 홍보물 돌리는 비용이 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숫자,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난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회계적인 착시 효과가 가장 큽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작년 3분기 실적에는 당연히 SK 렌터카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빠졌죠. 비교 기준 자체가 다르니 감소폭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기저효과가 있고요. 둘째는 SK 렌터카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세금이나 여러 부대 비용들이 이번 분기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SK 네트워크스가 운영하는 사업 자체의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과는 거의 무관한 일회성 요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결국 이 모든 숫자의 변화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같은 거군요. 겉보기엔 시끄럽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사가 끝나면 드러날 훨씬 튼튼하고 새로운 집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이 회사의 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회사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의 평가는 아직 좀 박한 것 같아서요. 네, 바로 그 격차에 기회가 있을 수 있죠. 현재 시장은 여전히 SK 네트워크스를 과거의 종합상사나 렌탈 회사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 증거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45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해서 자산을 다 나눠주는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옷을 아직 입고 있는 회사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SK 네트워크스의 체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보통신 유통사업이나 워커힐 호텔처럼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을 바탕으로 나무엑스 로봇과 엔코아라는 확실한 AI 성장 엔진을 양쪽에 장착했죠. 시장이 이 회사를 AI 기술 기업으로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업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위험 요인이 따르겠죠. 이 장밋빛 시나리오가 흔들릴 만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신사업의 불확실성입니다. 웰니스 로봇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무엑스의 초기 인기가 꾸준한 수요로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해요. 또 한 가지는 속도의 문제죠. SK 렌터카가 남기고 떠난 그 거대한 매출 공백을 AI 관련 신사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메워주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오늘은 70년 된 거대 기업 SK 네트워크스가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AI 기업으로 거듭나는 거대한 전환 과정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재무구조라는 뼈대를 완전히 교체하고 AI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한때 수출 한국의 상징이었던 종합상사가 데이터와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는 이 과정은 어쩌면 한국 산업 전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단기적인 실적 변동이라는 안개보다는 이 구조적 변화라는 큰 방향성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의 나무엑스 로봇은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반려가전을 표방합니다. 앞으로 이런 AI 기기들이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요. 우리가 기술에 우리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건강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가로 얻는 편리함과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기술이 우리를 돌보는 시대, 우리가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